강제징용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양보한 이러한 굴욕적인 협상으로 일관하더니 이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이 전 세계적인 재앙, 인류적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합니까? 우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 정책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4.14 기후파업에 함께하겠습니다.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으로 이 기후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의 선봉에 서서 사회 공공성 강화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동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노동자, 농어민들 뿐만 아니라 또한 빈민들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님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재임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주요 감축 부문인 건물 대책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민간 건설사 규제 완화하겠다, 용적률 완화하겠다, 각종 인센티브 주겠다처럼 시장주의와 개발주의 떠받치는 계획들이 아주 촘촘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 대책, 주민들의 주거권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효율 좋은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에는 이제 누구나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 누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이제 지은 지 몇십 년이 지나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노후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안은 별도의 예산 대책도 없이 민간 주도로 제로 에너지 건축 신규로 도입하겠다, 확대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계획도 아닙니다, 사실. 규제 완화와 공공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간 민간에서 추진해온 정비 사업은 한국 사회의 주거 불평등 더욱더 심화시켜 왔습니다. 이번 계획 또한 열악한 거처에 사는 사람들을 핑계 삼지만 실상은 건설사와 소유주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꼴입니다. 이런 주거 빈곤층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피해를 고려한다면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임대 대폭 비율 확대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취약한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그린 리모델링 대상은요, 공공과 대규모 건축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민간에 대한 계획은 대출을 확대하겠다 정도이고 주거에 대한 정도로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그리고 집에 대한 명확한 가치 설정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 삼아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는데요. 해외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강력한 임대료 통제 장치가 있던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굉장히 급격하게 임대료 상승을 마주했는데요. 그 원인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임대율 상한 등의 규제에서 제외 조치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에너지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임대료 왕창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10년간 집값은 2배 이상 올랐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행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집값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으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전면 철거식 토건 개발 반복하겠다라는 계획들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더 다른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획안이 제시하는 기후위기의 원인 그리고 해법은
녹색 성장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축할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축할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과 시장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번 계획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해법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녀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구제할 게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이 전환의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동료가 해준 말로 좀 발언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동료는 50대의 지적 장애인이고 2년째 노숙을 거치고 지금 고시원에 살면서 2년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없어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 아파트 짓는 공사장은 진짜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자꾸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집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한다면 규제 완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 먼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 계획은 멀고 규제 완화는 굉장히 가까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는 사회, 필수적인 교통, 에너지, 주거로의 접근이 보장된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가 바로 기후정의가 실현된 사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임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금 당장 폐기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하라! 개최과 구호를 제시하는데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왔습니다. 저 집시법 마이크 차량을 저한테 빌려준다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향해서 기후범죄를 멈추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지금 좀 있으면 3시부터 여기서 기후범죄가 일어납니다. 이 세종청사에서 그걸 막기 위해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어서 금창영 농민님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제가 50대 중반인데 이런 걸 평생 처음 해봅니다. 제가 어제까지 열무 씨 뿌리고 시금치 씨 뿌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좀 얘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처음 알았네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농사 짓습니다. 이것저것 농지 면적은 대략 한 2,300평 정도 아주 조그맣게 농사 짓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네, 왔습니다. 농민은 날씨와 더불어 농사 짓습니다. 이것이 기후의 영역인지 날씨의 영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상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큰 영역의 변화와 작은 영역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영역의 변화는 날씨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겨울이 따뜻해지고 가물어졌으며 빨리 더워지고 장마가 길어지고 늦장마가 일상이 됐습니다. 작은 영역의 변화는 인간은 느끼지 못하지만 작물은 느끼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벼들이 평소보다 늦게 익거나 고추나 콩 등의 수확량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일찍 피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인데 올해는 대부분의 꽃이 한꺼번에 피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선화, 개나리, 벚꽃, 살구, 복숭아, 목련, 앵두꽃이 한창입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벌들은 심각한 기아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과수농가는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 앞마당에 망초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란꽃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원래 망초는 7월에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11월에 꽃을 피운단 말입니까?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온 힘을 써서 후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을 멈추고 오로지 열매를 맺는다는 의지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물 입장에서는 꽃대를 올리는 것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살아가겠죠.
꽃이 일찍 피고 한꺼번에 피는 것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 모아야 할 아이템은 끝이 없고 넷플릭스가 추천해주는 영화 드라마는 이어집니다. 문제는 수시로 새로운 시즌이 발표된다는 것입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하루 24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써야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 생각보다 더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20년 가까이 살면서 그냥 사라집니다. 요령도 생기고 포기도 하고 수용하는 법도 배웁니다. 사람들은 농민이 기후위기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날씨의 변화는 농민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원래 농민에게 수용되고 농민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은 다른 곳에서 느껴집니다. 지구적인 위기라고 하고 멸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활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았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예전에 발표된 내용에서 별다른 변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사용하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는 그저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위기라는 의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의 이야기를 보조해주는 수사일 뿐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사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술 혁신과 녹색 투자 기후테크는 여기서 멈추고 지금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지금처럼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의 기본을 망각한 내용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하수를 먹어야 하고 보험료는 생각하면 안 되고 병원은 당연히 동네에 없어야 하고 대중교통은 하루에 4번으로 만족해야 하고 일상적인 축사 낚시에 시달려야 하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작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문제 제기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알아서 잘해줄 텐데 어려운 시기에 당신들도 손해를 감수해야지. 시대의 흐름을 타서 투자를 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최근에 양곡관리법에 관련한 논의에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쌀이 남아 도는데도 굳이 쌀농사를 지어 제값을 받겠다는 이기적인 농민. 전략 작물로 밀을 심으면 직불금을 주겠다는데 낯선 작물이라고 안 하는 도전 정신이 없는 농민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도 농민들은 없었습니다. 설득과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기조를 주하고 농민들을 맡아도하는 것입니다. 쌀 한 가마가 13만 원일 때도 농민들은 논에 벼를 심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값이 좋아야 16만 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됩니까? 아닙니다. 논은 벼를 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밀 작업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밀농사는 사실 쉬운 농사입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밀을 심지 않을까요? 정말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논을 쉬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앞서서 변호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농민들을 그렇고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태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돈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 없고 게으르고 도전 정신이 없으며 관성대로 사는 존재로 농민을 인식하고 있는 세상에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70년 80년 농사 지어온 어른들도 계도하고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나오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스마트팜, 푸드테크, 저메탄 사료, 바이오 플랜트, 바이오차, 스마트 축사 대부분 영어입니다. 지금 시대에 영어를 써야 있어 보이나 봅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 농민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얼마의 성과를 낼 것이며 언제까지 정책을 만들 것이라는 말만 들립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면 몇몇 선진 사례들이 회자될 것이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용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인이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처럼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고 초등학교가 폐교되건 말건 마을에 젊은이가 1%가 되건 말건 그냥 내 발로 빡빡 기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힘들 테니 우리가 지원해 줄게라는 말로 한 달에 10만 원씩 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우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 서글픕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2300평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저도 한 달에 60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 푸드테크를 하고 80억짜리 스마트팜을 합니까? 이건 무슨 중세 봉건사회도 아니고 기후위기니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일렬종대로 서서 따라야 합니까? 기후가 위기가 아니라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과 정부 관료들의 인식이 위기입니다. 나는 농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아직 인류에게 희망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농민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시대에 농민들이 어떻게 배제되어 왔는지 절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그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입니다. 지금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폐기하고 모두 재수립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발표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설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추진 의지는 바로 임기 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국가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 발표되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늦어도 2040년 이전 1.5도 지구 온도 상승 저지선이 수년 안에 붕괴될 수 있으니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다간 몇 년 내에 남은 탄소 배출량 허용치를 모두 소진해버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에서도 동의한 기후위기의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안은 한국도 승인하여 발표된 과학적 사실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탄소 배출량 허용치를 최대한 소진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기본계획에 담긴 현 정부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연일 1에서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1.5도는커녕 2도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계획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번 정부의 임기 내로는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냉랭한 현실뿐입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은 또다시 미루어졌습니다. 지금의 계획은 가까운 미래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겹겹이 쌓여가는 감축 부담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계속해서 넘겨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을 보면 결국 위기를 읽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무시한 채로 이 이익을 사유화하는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비용, 책임을 사회화하고 개인에게 떠넘기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감축 수준은 11.4%로 과거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계획으로 줄어든 산업 부문의 감축 책임을 불확실한 기술과 해외 감축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감축의 책임은 이렇게 국가에 의해 미뤄지고 기업에 의해 떠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은 당사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세상의 법칙과 권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우리의 기후 대응은 어쩌면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건 정말 그 무엇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평범한 개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회복 가능한 수준의 1.5도를 당연하게 넘기는 시나리오에 우리의 일상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포기하는 것을 보며 계속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후 대응에 의도적으로 실패만을 반복하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 무력감을 학습시킵니다. 결국 국가는 우리가 삶의 존엄을 끊임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기후 재난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기본권조차 저버린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이 계획안이 졸속 통과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졸속 통과되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막지도 못하고 위기에 충분한 국가적 대비책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이 최상위 법정 계획은 엉망진창인 채로 하위 계획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위기가 재난을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더 견고히 하게 만들고 노동, 식량,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위기를 직접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서서히 그리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수준으로 붕괴해 갈 것입니다. 이 계획안이 통과돼서 이득을 얻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막아 이익을 취하려는 소수일 뿐입니다.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나온 국가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도 그 방향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계획이 마치 현실적이고 합리적 계획인 것 같이 말합니다.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통과되어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이고 누구의 삶이 먼저 내팽겨쳐지는지를 본다면 탄소중립 기본 계획안은 악한 계획이며 없으니만 못한 계획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안은 모두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계획을 펼치면 거기에 아무리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헛짓거리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향하지 않는 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을 다시 재수립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림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저희 구호 한번 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1.5도 목표 지킬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중심이 된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하라! 예,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퍼포먼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의 박경아 활동가님과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의 원동일 상임대표님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으로 제대로 함께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 함께 죽을 것입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후 파국 초래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 우리는 오늘 기후 범죄를 목도하고 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국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와 기후 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내용적 문제점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부정의한 계획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민원을 알뜰하게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 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 핵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수명 만료된 핵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은 물론이다. 산업계 대표를 비롯해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다수 포진해 있고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며 의견 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신용만 했을 뿐이다. 구조적으로도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환경 위기와 노동 위기는 이미 파괴적으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은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기후 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노동자를 비롯한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도 없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정부의 실패를 방증한다. 지금은 이 조악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형식적으로 의결할 때가 아니다. 도리어 기본 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오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이 기본 계획을 의결한다면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할 위원들이 아니라 최악의 기후 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23년 4월 10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할 건데요. 퍼포먼스는 저 정부 서울청사 현판과 그 옆에 화단이 나오도록 진행할 거라서 참가자분들은 진짜 약간 이쪽으로 좀 피켓을 들고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퍼포먼스의 제목은 너희는 파괴하고 우리는 틔운다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 식물들의 씨앗이 들어있는 씨앗폭탄이라고 하는 흙으로 뭉쳐진 선물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정부에게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참가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제 저 씨앗 그 시드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안으로요? 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더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까요? 네. 시드밤 정부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쪽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안쪽으로. 안 깨졌어. 깨지질 않았는데. 무슨 화단인데 무슨. 다 시드밤 사용하셨을까요? 네? 조금 남았습니다.